예, 월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.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,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나저나 제가 어저께 11월 21일 화요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거 오늘 수요일이야? 라고 하면서 직장에 안 갈 뻔했다고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요.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또 떨리고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실수가 이렇게 또 장갑씩 나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11월 22일 새벽이고요. 오늘은 이렇게 또 새벽에 뉴스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내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벽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네요.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또 마감을 했네요. 다우존스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이 뭐 0.1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이 S&P 500이나 그리고 이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빨간색이기는 이제 빨간색이지만 이제 뭐 0.01%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어제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인데 엔비디아가 어제 장을 마감한 뒤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.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와,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마도 한 170% 정도 매출이 오를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실상을 까고 보니까 200%가 넘었다고 합니다. 매출이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00%가 넘도록 매출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실적이 매우 좋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하지만 이 엔비디아의 주식은 이 장을 마감한 뒤에 실적을 발표를 한 뒤로부터 상승을 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. 왜 떨어졌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적이 좋기는 좋았지만 아마도 이제 4분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을 계속해가지고 반도체 분야로 이렇게 또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다음 분기에는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AI 칩 무슨 뭐 몇 빌리언 달러의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4분기 때 이 매출은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와가지고 어제 이 장을 마감한 뒤에 이 엔비디아의 주식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실적은 좋았지만 주식은 1%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도 어느 정도는 좀 준수할 거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의 주식은 뭐 장을 마감한 뒤에 1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해서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AI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지 않습니까?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AI로 일이 대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. 사람이 일하는 것들을 이제는 AI로 이렇게 또 일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 AI 칩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런 AI 칩들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이제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식이 1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주식시장에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거기에다가 연준에서의 미니 있지 않습니까? 이 의사록 FOMC에서 과연 연준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사록이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어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연준의 의사록을 본다고 하면은 이 금리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? 높은 상태로 아마도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다
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난 11월 달 이 FOMC 의사록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 단어 한 단어조차 없었었다고 합니다. 네, 다시 말해가지고 이 금리는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로 아마도 한동안 꽤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내려가지도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별다른 변화가 없이 장을 마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도 또 연준에서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좀 뜨겁다. 이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이 경제 때문에 어쩌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연준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높은 이 금리를 이제 내릴 이유는 없죠.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전까지는 2%대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아마도 내년 뭐 중반이나 후반쯤에는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이 미국의 좀 이제 경제가 더 좀 어려워질랑 말랑 할 때 있지 않습니까? 침체에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도 그때부터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아마도 내년 초쯤에 살짝 이렇게 또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이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내리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한테 좀 인기를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주면서 내년 11월 달 이 대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? 진짜 끔찍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,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AI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,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픈 AI가 또 많은 커스터머들이 있지 않습니까? 수많은 이 커스터머들이 아무래도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은 샘 울트만이라고 하는 이 CEO이면서 창업자가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또 쫓겨나다 보니까 이 오픈 AI 별로네 라고 하면서 이 오픈 AI를 떠나가지고 다른 라이벌 그런 경쟁 업체로 이렇게 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볼드 오브 디렉터 이 이사회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샘 울트만을 본다고 하면은 뭐 자신은 뭐 웬만하면은 이 오픈 AI 이 자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? 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든 이 오픈 AI에 다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싶다. 라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직원들 한 700여 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샘 울트만 다시 CEO를 앉혀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푸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사회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샘 울트만을 다시 데려오려고 조율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영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이 샘 울트만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꼴도 조금 웃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이 오픈 AI로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. 이 이사회를 본다고 하면은 이사회가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 샘 울트만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무슨 뭐 구조조정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이 샘 울트만이 다시 이 오픈 AI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이사회 같은 것들도 이제 힘 같은 것들이 다시 이렇게 또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,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 테크 기업들에서 가장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이 오픈 AI에 대한 뉴스가
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과연 이 샘 올트먼은 마지막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남을지 아니면은 이 오픈 AI로 다시 되돌아갈지는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본다고 하면은 이 샘 올트먼이 이 회사에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우리 회사로 와라 라고 하면서 지금 품어주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직원들도 우리도 이 샘 올트먼을 따라가지고 나가겠다 라고 지금 이사회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? 올 테면 와봐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이 오픈 AI 직원들 위한 오피스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오픈 AI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이사회, 이런 이 보드 오브 디렉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회사를 망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?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미국의 이 경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. 그리고 이 내년 있지 않습니까? 2024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이 S&P 500이 계속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이 5천을 이렇게 또 이 지수 5천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. 미국은 침체기에 빠질 것 같다.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좀만 이렇게 잘못된다고 하면은 금방 이 침체기에 빠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은 지금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버텨가지고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주식이 이렇게 또 팍팍 잘 올라가가지고 이 S&P 500 5천을 뚫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 잠깐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우상향을 하거든요.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이 주식도 정말 잘 사야 하거든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일 때 지금 이 회사가 이 주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잘 포착을 해가지고 사놓는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난다고 하면은 계속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뉴스 중에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 하마스가 드디어 인질 협상을 이렇게 또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인질 협상을 이렇게 또 성사를 하게 되면서 4일 동안 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4일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 휴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질들, 이 하마스는 인질들 50여 명을 이렇게 또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인질들 50여 명 중에 3명은 미국인이라고 합니다.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또 미국인이 이렇게 또 풀려났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고요.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야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인질들을 석방을 시켜줘가지고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미국인들 3명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인질들 10명씩 이렇게 또 석방을 할 때마다 하루씩 더 휴전을 해주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우선 이제 인질들 50여 명을 이렇게 또 보내주게 되면서 4일 동안 이렇게 또 휴전을 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또 4일 동안 휴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더 빨리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간에 이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? 네타냐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는 휴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격에 들어가겠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? 대선에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 공화당에서 이 인재를 본다고 하면은 바로 니키 헤일리라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니키 헤일리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.
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니키 헤일리를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 큰 손들이 지금 이 트럼프보다 니키 헤일리에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자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, 니키 헤일리도 어쩌면은 내년에 이렇게 또 대선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, 당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,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 대통령도 한 명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후보로서 좀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네, 제 생각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뽑힌다고 하면은 트럼프보다는 이 니키 헤일리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. 네, 지금 트럼프를 버릴 때이다. 라는 그런 컬럼식의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네요. 네,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트럼프 버리고 이 니키 헤일리를 밀어준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트럼프가 뽑힐 바에는 나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이긴 별로이지만 트럼프가 뽑힐 바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 니키 헤일리가 계속해가지고 더 인기를 쌓는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신해서 내년 대선에서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공화당 내에서 이 대선 후보 2인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디센티스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이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새끼 그냥 트럼프네 라고 하면서,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다른 트럼프가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냥 트럼프가 되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을 바에야, 그리고 이 론 디센티스를 뽑을 바에야 그냥 뭐 바이든 대통령 뽑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. 지금 트럼프를 버린다고 하면은, 이 디센티스를 버린다고 하면은 이 니키 헤일리를 엄청나게 푸시를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제발 트럼프는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트럼프 말고 이렇게 니키 헤일리 아니면은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 이 두 분 중에 한 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,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번에는 이제 오하이오라고 합니다. 이 오하이오에 있는 어느 이제 월마트라고 하는데, 이 월마트에서 20대 남성이 총을 들고 이렇게 또 월마트에 들어가서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었다고 합니다. 사망자는 없고 한 4명 정도가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범인 있지 않습니까? 20대 남성이 범인은 이렇게 총기를 난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한테 쏴가지고 죽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는 벌어졌지만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나, 이렇게 이 총격범만 이렇게 또 죽은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총격 사건인데, 이번에는 오하이오가 아니라 시카고라고 합니다. 시카고에서 어제 30대 아빠가 있다고 하는데, 이 30대 아빠가 자신의 이 아파트 집에서 아들이랑 싸웠대요. 30대 아빠인데 아들이 16살이라고 합니다. 와, 이 몇 살에 알을 낳은 거야. 어쨌든 간에 30대 아빠가 이 16살에 아들이 있는데, 이 아들이랑 이렇게 좀 치고 박았나봐요. 이렇게 또 싸우다가, 와, 이 아빠가 총을 꺼내 들고 총을 쏴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니까 흑인이더라고요. 흑인이면서, 그러면서 이 아빠를 보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길거든요. 레게 머리 있지 않습니까? 레게 팜을 해가지고 이렇게 긴 머리인데, 아들이랑 좀 심하게 싸웠나봐요.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아빠의 머리가 둥성둥성 다 뽑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머리가 없고 그래요.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느 이제 아파트에서 총기를 이렇게 또 쏴가지고 자신의 아들한테 뭐
가슴에다 이렇게 또 쐈다고 하거든요. 네, 가슴에다 쏴가지고 사살을 한 다음에 총기를 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. 네,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아빠 어디 갔어? 이 총격범 어디 갔어?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이제 총 가지고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밖에 나가서 찾으니까 이 아빠는 결국에는 지가 알아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1급 살인 혐의로 네, 지금 현재 이제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. 네, 체포가 되고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네, 어쨌든 미국은 네, 총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. 네, 총기를 너무나 손쉽게 이렇게 많이 뿌려버리다 보니까 네,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? 네, 그런 사람들이 총을 이렇게 또 손에 쥐다 보니까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랑 그리고 이 브라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아르헨티나랑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축구 열기로 어마무시하거든요.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도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 축구에 대한 열기가 진짜 엄청납니다. 저도 이 아르헨티나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축구를 했거든요. 축구를 했는데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 같은 것도 조금 귀하고 그리고 이 학교이다 보니까 공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이렇게 또 매점에 간다고 하면은 캔 콜라를 팔지 않습니까? 그 캔 콜라를 다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짭을 시켜가지고 그 짜고 시킨 그 캔으로 그렇게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. 예전 생각이 나네요. 어쨌든 간에 어제 이렇게 또 월드컵 예선 경기 있지 않습니까? 월드컵 예선 경기로 아르헨티나랑 그리고 이 브라질이랑 이 경기가 있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경기 시작 전에 이 아르헨티나 팬들이랑 그리고 이 브라질 팬들이랑 패싸움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대략 한 30분 동안 이렇게 또 이 경기가 지연이 됐었었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경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패싸움까지는 이런 건 아닌 거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페루 있지 않습니까? 페루에서 또 이 버스가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남미에서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또 여행을 하기에는 조금 비싸거든요. 그리고 이 남미 사람들이 좀 가난하지 않습니까? 미국보다는 더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보다는 이 버스 타는 것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그리고 이 버스가 굉장히 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.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가 절벽에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바람에 2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안데스 산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버스가 이런 산맥을 지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. 버스가 산맥을 지나면서 그 도로를 본다고 하면은 도로가 막 비포장 도로에다가 뭐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 하나에다가 차가 막 2대가 막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또 남미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은 좀 조심히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지 않을까. 특히 이렇게 이 절벽 협곡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지나는 그런 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버스들이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지 않나.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제가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새벽에 뉴스를 올려드리는 점 아침에 뉴스 보면 더 좋죠.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